봅시다. 벡터 연산. 자, 문제를 좀 볼 거고, 내가 오늘 저기까지 160, 저도 몇 초까지야? 빨리. 거기까지 가야 돼서 갈 길이 머니까 잘 해봅시다. 선생님이 너무 급하게는 안 할 테니까 차근차근 해볼게. 봅시다. 보자. 자, 벡터의 덧셈을 해봅시다. 자, AB 더하기 CD 더하기 BC 이렇게 그냥 식으로만 주어져 있을 때는 꼬리물기 해달라는 거야. 꼬리물기. 지금 보면 AB 벡터랑 BC 벡터가 지금 이렇게 종점과 시점이 같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 얘네가 척 붙어가지고 AC 벡터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또 C가 같아서 척척 붙으니까 답은 AD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번은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풀어볼게. 이거 P부터 잡으면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걸 좀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 지금 QR 벡터랑 RX 벡터가 지금 R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탁 붙어가지고 QS 벡터가 되겠지. 그러면 QS랑 ST가 또 S가 붙어가지고 둘이 계산한 게 뭐가 될 거냐면 QT 벡터가 될 거야. 여기다 써볼게. QT 벡터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QT 벡터 더하기 PQ 벡터가 같아지거든. 그럼 우리는 항상 덧셈이든 뺄셈이든 뭔가 시점이 통일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얘를 둘이 자리를 바꿔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QP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QT 벡터랑 QT 벡터에서 QP 벡터를 빼고 싶은 거야. 이게 벡터의 뺄셈. 어떻게 된다고? 시점이 같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뭐가 되는 거야? PT 벡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자, 봐봐. 만약에 너네 이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진짜 이거를 시점을 뭐 하나 고정으로 뭐 O를 잡아도 되고 이 중에 아무거나 뭐 Q를 잡든 R을 잡든 T를 잡든 뭘 잡든 간에 벡터 다 쪼개면 답 나와. 그냥 다 쪼개면 지워질 거 다 지워진다고. 그래서 벡터 쪼개기를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가 아니라 넘기는 거 맞죠? 넘겨서 필수 문제 3번 봅시다. 자, 이제 벡터의 합을 꼬리물기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항상 꼬리물기로 시점과 종점만 보면 돼. 잘 봐봐. 지금 보면 이 정리문체에서 요 벡터를 A 벡터, 방향이 항상 중요해. 얘를 A 벡터라고 둘 거고 얘를 B 벡터라고 둘 거고 얘를 C 벡터라고 두겠대. 자, 1번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1번에서 EG 벡터를 구해달래. G 벡터를 구해달래. 표현을 해볼게. E에서 출발해서 G에서 끝나는 벡터야. 그러니까 요 벡터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그냥 얘네들이 경로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E에서 출발해서 G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되니? E에서 F로 간 다음에 F에서 G로 가면 되는 거 맞니? 이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될 거라고. 이게 꼬리물기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지? B 벡터랑 똑같지. 똑같아. 평행이동에서 같으면 똑같잖아. 얘는 누구랑 똑같니? 조심해야 돼. 얘가 A 벡터거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A 벡터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벡터랑 똑같겠다. 그래서 둘을 더한 게 얘가 될 거라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러니까 벡터의 합은 이렇게 꼬리물기로 계산하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 자, 2번도 봅시다. DB 벡터를 해달래. DB 벡터. DB 벡터를 해달래. 자, DB 벡터는 요거야. 요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내 맘대로 가면 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 건 지금 뭐냐면 B 벡터랑 똑같아. 이렇게 가는 건 누구랑 똑같냐면 A 벡터랑 똑같지. 그래서 둘을 더한 A 벡터, B 벡터가 될 거야. 만약에 내가 최단거리를 못 찾겠어. 그래서 막 여기서 길을 헤매는 거야. 왔다가 왔어. 이거 다 더하면 답 나와. 어차피 더하면 답 나와. 그러니까 꼭 최단거리를 찾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4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AG 벡터. AG 벡터. 자, 이번에는 요 벡터를 구하고 싶어. 요 벡터를 구하고 싶어. 그럼 똑같아. A에서 G로 가는 거. 그 경로 너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난 이렇게 잡아볼게. A에서 E로 갔다가 E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G로 가볼게.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지. A에서 2로 가는 건 요게 C 벡터니까 마이너스 C 벡터겠다. 그치? 역방향. 얘는 B 벡터. 얘는 마이너스 A 벡터. 그래서 이거 3개 더한 게 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빼기 C 벡터.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벡터의 합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303번 있잖아. 바로 한번 볼게. 303번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 B, C, D 다 더해달라 그랬거든. 봐봐. A 벡터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지. 자, A 벡터. A에서 출발해서 B로 왔어. B 벡터. B에서 출발해서 C로 왔어. C 벡터. C에서 출발해서 D로 왔어. D 벡터. D에서 출발해서 A로 왔어. A로 해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났어? A에서 끝났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뭐야? 0벡터. 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꼬리물기를 생각하면 좀 심플하다. 자, 넘겨서 연습 문제는 이따가 몰아서 볼게. 왜냐면 뒤에 것까지 하고 해야 편하거든. 그래서 실습해 봅시다.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수학은 굉장히 합리적이야. 굉장히 심플해.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그냥 너네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게 다 현실이 될 거야. 보자. 내가 어떤 A 벡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실수를 곱해보고 싶은 거야. 실수를 곱해보고 싶어. 참고로 벡터끼리의 곱하기도 할 수 있거든. 벡터끼리의 곱하기는 내적, 외적 두 가지가 있어. 시우라. 시우라. 앞에서 돈 좀만 기운 내봐. 빨리. 너 때문에 맨날 다른 시우리가 놀래잖아. 자, A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할 건데 벡터끼리 곱할 수도 있어. 벡터끼리 곱하는 건 내적, 외적이라는 게 있는데 외적은 너네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 내가 설명은 나중에 한번 할 거야. 내적, 외적이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해. 다르게 계산해. 근데 실수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산을 할 거야.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어떤 A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어. 내가 첫 번째로 A 벡터에다가 2를 곱해보고 싶은 거야. 2를 곱해보고 싶어. 어떤 느낌이겠어? 내가 여기다가 2배를 곱한다고 해서 얘가 방향이 바뀌진 않겠지. 그럼 어떤 느낌이야? 그냥 쭉 늘리면 되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어떻게 되냐면 방향은 똑같아. 평행할 거야.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만 정확하게 몇 배가 될 거야? A 벡터의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냥 2A 벡터라고 표현할 거야. 그냥 개수 쓰듯이 쓸 거야. 그럼 이제 양수를 곱했을 땐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방향이 바뀌지 않고 길이만 2배 늘어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볼게. 이렇게 곱해볼게. 그럼 2분의 1을 곱하는 건 그냥 방향이 2분의 1배 되는 건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방향을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는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고 길이는 절반이 되겠지.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그냥 2분의 1 개수처럼 이렇게 쓸 거고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는구나. 하지만 뭐는 바뀌지 않아? 평행하다는 건 바뀌잖아. 그치? 둘이 평행하다는 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벡터의 실습의 전부야. 굉장히 상식적이야. 합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0 곱하면 0 벡터가 되겠지. 0 곱하면 0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똑같고 실수 곱하는 것도 니네 멋대로 계산하면 된다. 곱하는 것도 멋대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벡터의 평행을 봅시다. 여기다 별표를 하나만 칠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평행하다 그러면 이거밖에 쓸 게 없어. 문제에서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정보를 주거나 평행하게 해줘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무조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봐봐. 어떤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똑같아. 기호로 우리가 평행하다는 것처럼 기호는 똑같이 쓸 거야. 기호는 똑같이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 똑같이 평행하다는 기호를 쓸 건데 무조건 뭘 쓸 거냐면 선생님 지금 여기다 다 표현해놨어. 평행한 것들은 내가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했을 때 이 평행관계는 달라지지 않거든. 그럼 만약에 어떤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어떤 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평행하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를 적당히 느리거나 줄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완전히 포개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거밖에 쓸 게 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곱해도 상관없어. 그냥 A 벡터에다가 선생님 곱해볼게. A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B 벡터랑 같아진다. 이게 평행하다의 정의.
평행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밖에 안 쓸 거라고. 실수배에서 같아진다를 쓸 거야. 그래서 문제가 너네가 처음 보면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를 풀거든. 쉽게 만들건 어렵게 만들건 맨날 똑같이 풀 거라서 이따가 문제를 보면 잘 볼 수 있을 거고 저 중요하게 쓸 거야. 그 다음에 벡터가 같을 조건인데 여기 좀 잘 볼게. 4번에 별표를 좀 하나 치고 얘가 내용은 어려워. 내용은 어렵거든.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워. 선생님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갈게. 이것 때문에 시간을 한 5분만 쓸게. 우리가 항등식에서 이런 거 배웠어. 너네 a x 더하기 by가 0이 되고 싶은데 모든 x,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 되고 싶은 거지. 항등식이 되고 싶다고. 항등식이 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지? a가 0이고 b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맞니?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고 b가 0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오른쪽을 x, y에 대한 식으로 한 번만 써볼게. 오른쪽을 억지로 x, y에 대한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 둘이 같으면 되는데 항등식이 된다는 건 시계 모양이 완전히 같다는 거잖아. 시계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x는 x끼리 같으면 되고 y는 y끼리 같으면 돼. 왜지? 왜야? 왜 x는 x끼리 같으면 되고 왜 y는 y끼리 같으면 돼?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어? 왜야? 왜? 왜일까? 간단해. x랑 y가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해. 영향을 주지 못해. x에다가 내가 뭐 3, 4 뭘 집어넣던지 간에 y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맞니? 내가 y에다가 뭘 집어넣던 간에 x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a랑 b가 0이 돼야만 두 식이 같아질 수 있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이라고 불러.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좌표계에서 출발을 한 거야. 좌표계. 내가 이 좌표 평면 가지고 진짜 한 3박 4일 동안 수업할 수 있는데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이 좌표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수직선을 직교해서 만든단 말이야. 저게 반드시 직교해야 될까?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야만 좌표 평면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평행 이게 수직이 아니어도 돼. 내가 좌표 평면을 x축을 이렇게 만들고 y축을 비스듬하게 한 60도 회전해가지고 60도 정도의 각을 갖게 이렇게 만들어도 여기 원점으로 놓고 이거 좌표 평면으로서의 의미가 생겨. 좌표 평면으로서의 의미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점을 딱 찍었어.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이놈의 좌표를 내가 2,3이라고 불러볼게. 내가 누구한테 야 저기가 2,3이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납득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저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2,3으로 유일하면 되는 거야. 혹은 거꾸로 2,3이 나타내는 위치가 유일하면 그건 좌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얘는 어떻게 좌표를 정의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점을 딱 찍었어.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도 되는데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 y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 점 있지. 이 점이 만약에 A면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y축에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값을 b라고 잡으면 이게 y축 위에 점이 b니까 그걸 y좌표로 세팅을 해버리죠. 그러면 저 위에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해. 그럼 봐봐. 내가 x좌표는 x축에 대응되는 점으로 찍었지. y좌표는 y축에 대응되는 점으로 찍었어. 얘도 똑같지 않니? x좌표, y좌표는 x축, y축에 대응되는 점으로 찍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점들은 다 독립이야. x는 x좌표는 x축이 결정하고 y좌표는 y축이 결정해. 그게 지금 너네 이 뜻이라고. 이 뜻이야.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사실 이게 뭐냐면 너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얘가 벡터고 얘가 벡터야. 벡터고 벡터야. 너네 봐봐. 내가 이거를 우리 아까 단위 벡터라는 걸 잡았지. 단위 벡터 뭐냐면 크기가 1인 벡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벡터를 하나 잡아볼 건데 크기가 1인 벡터를 하나 잡아보자고. 그러면
요 2,3에서 요 2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야. 두 칸 간 거야. 그럼 요 3은 위쪽으로 세 칸 간 거지. 내가 이거를 2,3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쪽 방향 벡터로 2배, 이쪽 방향 벡터로 3배. 그래서 요 벡터를 우리는 2,3이라고 부를 거야. 그걸 좌표화 시킨 거라고. 그치? 그럼 잘 봐봐. 이 벡터랑 이 벡터는 평행하지 않지. 평행하지 않은 벡터가 표현되는 방법은 유일해. 한 가지밖에 없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어. 봐봐.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 A 벡터,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지 않는데 M 곱하기 A 벡터랑 B 곱하기 N 곱하기 B 벡터가 요게 0벡터가 되고 싶어. 0벡터가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랑 뭐밖에 없어? 뭐랑 뭐밖에 없어? 얘가 0이고 얘가 0인 수밖에 없다. 왜?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영향을 못 줘.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해.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독립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얘기하면 독립 기저라고 불러. 베이스먼트라고 하거든. 이게 너네 알파 베타에도 알파 베타 감마에도 대문자가 있거든. 그래서 베타 대문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기저라고 부른단 말이야. 축이야, 축. 축, x축, y축. 2차원은 축이 두 개, 기저 두 개, 좌표 두 개, 벡터 두 개. 이거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얘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0이 되려면 그냥 얘가 0이고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만약에 A 벡터 M 곱하기 A 벡터가 더하기 N 곱하기 B 벡터가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써볼게. 얘가 만약에 2A 벡터 빼기 3B 벡터가 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유일하다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A 벡터랑 A 벡터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M은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고. B 벡터는 B 벡터랑 같아야 되니까 N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요거밖에 없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나는 그래. 내가 유럽에서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제일 많이 느낀 점은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운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산수했구나. 와, 저렇게 수학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 사실 나는 고등학교 수학 혹은 중학교 수학에서 좌표평면 배울 때 이런 거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다 암기하잖아. 항등식도 암기했고 다 암기했는데 사실은 다 이 좌표평면에서 나온 거야. 선생님이 대학교 때 선생님 지도 교수님이 첫 수업 때 이 좌표평면에서 원점이 갖는 의미를 3시간 동안 수업하셨어. 하루 종일 원점만 3시간 동안 수업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할 게 그러시더니 오시더니 X축, Y축 좌표평면에 대해서도 3시간 동안 수업하시더라고. 선생님 전공이 암호학이라고 했죠? 내가 배운 전공이 이 벡터란 말이야. 벡터. 행렬과 벡터. 행렬 벡터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밑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도 너무 쉬워. 이거 너네 직선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할 거야. 우리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뭐 이용해서 풀었었냐면 기울기가 같다 이용해서 풀었었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벡터로 접근을 해볼 거야. 자, 만약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C가 있어. 자,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림으로 한 번만 표현해 볼게. 내가 요렇게 AB 벡터를 만들 수 있겠지. AB 벡터를 만들 수 있고 요렇게 BC 벡터도 하나 만들 수 있지. 뭐 혹은 AC 벡터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세 개가 지금 다 어떤 관계지? 평행한 관계야. 맞니? 다 평행한 관계야.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평행하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뭘 쓸 거라고 했어? 실수배에서 같다를 쓸 거야.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평행하면 실수배에서 같다를 쓸 거야. 왜냐면 그게 벡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야. 어마어마한 장점이야. 그럼 내가 셋 중에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꼽아. 아무거나 꼽아도 돼. 나 그냥 순서대로 두 개 꼽을게. AB 벡터랑 BC 벡터를 이렇게 꼽았을 때 어떻게? 그냥 아무 쪽에다가 실수배하면 갖다 쓰면 된다고. 그래서 한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썼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돼.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쓸 거거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다. 그럼 문제를 봅시다.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할 것들은 빨리빨리 할게. 자,
자 봅시다. 자 2a 벡터 더하기 x 2에 a 벡터 더하기 x 벡터 빼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얘는 x 벡터를 만족시키는 x 벡터를 a 벡터 b 벡터로 나타내달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벡터는 그냥 x 좌표 y 좌표 똑같은 거야. x축 y축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x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그냥 편하게 전개해봐. 전개하면 2a 벡터, 전개하면 2x 벡터, 전개하면 마이너스 6b 벡터, 전개하면 플러스 3a 벡터는 x 벡터지. 그럼 내가 x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정리하면 돼. 그냥 x 벡터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겠어? x 벡터가 되겠지. 2 빼기 1이니까 는 마이너스 아니다 5a 벡터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a 벡터, 마이너스 6b 벡터 넘어가면 6b 벡터. 그냥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도 똑같아. 2x 벡터 더하기 3y 벡터는 5a 벡터고 3x 벡터 더하기 4y 벡터는 6a 벡터. 그때 x 벡터 y 벡터를 a 벡터로 나타내달래. 뭐 하면 되겠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그냥 2x 더하기 3y는 5고 3x 더하기 4y는 6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y만 구할게. 그냥 안 할게. 넘어가자.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넘어가고 이 밑에도 볼 거 없고 넘겨서 5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한 5개 치고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자, 요걸 오늘 잘 이해하면 벡터의 뺄셈이 이해가 되는 거고 벡터의 뺄셈이 이해되는 순간 도형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달라질 거야. 지금 구하고 싶은 게 B5 벡터 여기다 좀 쓰고 할게. B5 벡터 그 다음에 A, C EB.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정육각형에 대한 벡터를 진짜 무수히 많이 볼 거야. 정말 많이 볼 거거든. 지금 이 정육각형을 잘 생각하면 여기 정삼각형 있지. 이 정삼각형 3개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모든 벡터는 딱 3개로 표현할 수 있어. 요거, 요 벡터 하나. 화살표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뭘 써도 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 3개로 꼬리물기로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는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다시 방향은 중요하잖아. 뭐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상관이 없어. 그럼 지금 보면 여기 A 벡터가 이렇게 있지. 요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여기 B 벡터라고 있잖아. B 벡터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요것만 구해놓으면 여기 있는 거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BO 벡터를 첫 번째로 찾으라는 거야. 첫 번째로 찾으라는 거야. 그럼 BO 벡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자, 꼬리물기로 생각해도 되고 꼬리물기로 생각해도 되고 벡터의 합으로 생각해도 되고 평행사변형법으로 생각해도 되고 뺄셈으로 생각해도 돼. 내가 이것만 3개 다 보여줄게. 왜냐면 너네 편한 거 찾으라고. 다 사람마다 편한 게 있단 말이야. 첫 번째 평행사변형법으로 볼게. 이 벡터를 어떤 거랑 어떤 거의 평행사변형으로 볼 수 있지? 그치. BC랑 정확히 얘기하면 BA 벡터. 그치. 요 두 개의 평행사변형법으로 BC 벡터랑 BA 벡터를 더한 게 요 놈이 될 거야. 맞니? 다시 여기다 한번 써볼게. BO 벡터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BC 벡터 더하기 BA 벡터야. 그치? 그럼 그거 쓰면 되겠다. BC 벡터 뭐야? B 벡터지. BA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야. 이게 될 거야. 자, 그럼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꼬리물기로도 볼 수 있어. 꼬리물기. 내가 BC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면 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꼬리물기야. 그럼 요게 마이너스 A 벡터, 요게 B 벡터. 그래서 똑같이 나오겠지. 똑같이 나오겠지. 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뺄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뺄셈은 내가 시점이 통일됐을 때 시점이 통일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뒤에 있는 놈에서 출발해서 앞에 있는 놈으로 온다 그랬어. C, B 벡터가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려면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돼?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돼? 이게 힘들어. 너네 이게 익숙해지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야. 누구에서 누구를 빼면 돼?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지. 항상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된다고. 종점 빼기 시점. 그러니까 요거 B 벡터에서 요거 A 벡터를 빼면 된다고. 어쨌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찾는 순간 나머지 문제는 이제 보너스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자, A 벡터를 볼 거야. A 벡터. 내가 지금 요것만 표현해 놓을게. 요 지금 빨간색 벡터가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야. 이렇게 써놓고 출발할게. 자, 그럼 봅시다. A 벡터. A에서 출발해서 E에서 끝나고 싶어. 쭉 연결해. 그럼 꼬리물기를 생각하자고. 누구 거쳐가면 돼. AF 갔다가 FE 가면 되는 거지. 두 개 더해주면 되겠다. AF 벡터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이. 여기다 똑같이 쓸게.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에다가 요거 더하면 되지. FE 벡터 누구랑 똑같아? B 벡터랑 똑같네. 더하기 B 벡터. 이게 답이 되겠다. 이게 보너스 문제가 되는 거야. CE 벡터. 뭘 주던 간에 요거 보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되겠다. CD 벡터가 누구야? 요거네.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그 다음에 C, D 벡터는 누구랑 똑같아? A 벡터 거꾸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여기 답이 되겠다. 여기 답이 되겠지. 자, EB 벡터. EB 벡터. 요거야. 그럼 얘는 이 5를 두 번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두 배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두 배의 A 벡터 이렇게 쓸게. A 벡터 빼기 B 벡터.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물질 기억해줘. 3개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 보통 항상 이런 식이야. 2개 줄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를 연산으로 구해서 나머지는 꼬리물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우리 320번하고 321번 선생님이랑 그냥 잠깐 빠르게 볼 테니까 한번 봐봐. 지금 BA 벡터 더하기 CA 벡터를 AB로 나타내달라 그랬는데 지금 봐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너네가 다양하게 봐봐. 다양하게 보는데 다양하게 보면 되는데 만약에 진짜 안 보이면 벡터 쪼개라는 거야. 이거 벡터 쪼개봐. 지금 A 벡터, B 벡터가 다 O에서 출발하고 있는 벡터들이지. 내가 이걸 벡터 쪼개볼게. 벡터 쪼개기로 쪼개면 어떻게 되니?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된다 그랬어. OA 벡터 빼기 OB 벡터랑 똑같은 거야. 그치? CA 벡터를 벡터로 쪼개면 뒤에 있는 OA 벡터에서 앞에 있는 OC 벡터를 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럼 OA 벡터가 뭐야? 요게 OA 벡터지. 이거 누구니? OB 벡터의 방향 반대네. 마이너스 B 벡터 맞아? OB 벡터는 뭐야? OB 벡터는 A 벡터의 방향 반대지. 그럼 다 표현되는 거 맞니? OA, OC 벡터는 B 벡터고 답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벡터 쪼개기 하면 노가다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답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볼게. BC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합으로 구해달래? 지금 잘 봐봐. 얘가 C 벡터, A 벡터, B 벡터는 좀 따로 놀긴 하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A 벡터랑 C 벡터는 다 출발점이 A지. 출발점이 A잖아. 그럼 나 이거 A를 시점으로 쪼개볼게. A를 시점으로 쪼개.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 많은데 나는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얘는 AC 벡터 빼기 AB 벡터야. 이거지. AB 벡터는 뭐야? 이미 C 벡터로 결정이 됐네. 얘는 C 벡터로 결정이 되어 있어. 그럼 나 AC 벡터만 찾으면 되거든. 여기다 표현해봐. AC 벡터를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럼 AC 벡터는 꼬리물기로 표현되는 거 맞니? AM 왔다가 M에서 C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M 벡터는 A 벡터야. 요것만 더해주면 돼. 이건 누구야? M이 CD의 중점이니까 요 벡터 누구겠어? B 벡터의 뒤집은 거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항상 쪼개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좀만 기운 냅시다. 잘 봐봐. 잘 봅시다. 자, 필수제 6번 봅시다. 이제 보너스 문제. 우리한테 진짜 보너스 문제. 1시 10분을 넘기지 않겠어. 잘 봅시다.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MN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이거 또 소신발언 하나만 할게.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라고 주어져 있잖아.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평행한 거 안 줘. 평행하면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평행하지 않다는 건 그냥 무슨 말 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독립적인 영향을 못 주는 애들이야. 왜? 실수배에서 같아지지 못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지지 못해. 그러면 얘가 두 벡터가 같아지고 싶대. 아까도 얘기했지? 표현법이 어떻다고? 유일하다고. 벡터의 표현 방법은 유일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A 벡터는 A 벡터랑 같아야 되고 B 벡터는 B 벡터끼리 같아야 된다. 그럼 끝난 거지. 4n-3n이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돼. 개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지. 2n 플러스 3n은 2가 되면 되고 연립반지 10분은 답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m은 2분의 1, n은 3분의 1 나오나?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아주 보너스 문제다. 넘어가서 똑같아.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 빨리 나가는 이유가 문제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와서 그래. 여기는 그냥 다 똑같아. 수능, 내신 뭐 다 똑같아. 그래서 빨리 볼게.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 B 벡터 또 뭐 준 거야? 그냥 A 벡터, B 벡터 독립이다. 표현 방법이 유일하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두 벡터 Q 빼기 R 벡터랑 P 벡터 더하기 Q 벡터가 평행하대. 우리 빨리 평행하다고 나오면 뭐 쓸 거야? 실수배에서 같다를 쓸 거잖아. 근데 이게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힘들어.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하다 그러면 내가 아까 아무거나 실수배하면 같다 그랬지.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 아무거나는 진짜 너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편한 걸 골라서 하라는 거지.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편한 걸 골라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써봐. Q 벡터 빼기 R 벡터랑 P 벡터 더하기 Q 벡터를 한 번만 써볼게. Q 벡터 빼기 R 벡터는 여기서 요걸 뺄 거잖아. 그럼 A 벡터에서 KA 벡터를 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묶어서 빨리 식 정리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5b를 빼니까 더하기 3b 벡터가 되겠다. 요 벡터랑 p 벡터 더하기 q 벡터 여기서 요거 더할 거야. 그럼 3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요게 평행하다고.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의 실수배에서 같다를 쓰면 돼. 여기다 곱할 거야, 여기다 곱할 거야. 당연히 여기다 곱해야겠지. 여기 문자가 껴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실수에다 k를 썼는데 지금은 여기 k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써. 난 t를 쓸게. 여기에 t배하면 같다를 쓰자고. 그럼 선생님 식만 쓸 때 잘 봐봐. 잘 봐. 1 마이너스 k의 a 벡터랑 3b 벡터가 더하기 3b 벡터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n배의 3a 벡터 빼기 b 벡터랑 같아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럼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3ma 벡터 빼기 mb 벡터가 같아야 돼. 방금 풀었던 문제로 바뀌는 거지. a 벡터, b 벡터가 영향을 못 주니까 얘가 얘랑 같아야 되고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m이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m이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k는 1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문자는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봐. 좀만 여우같이 해볼게. 여기다가 실수배에서 같아져야 돼. 그럼 빨리 문자가 없는 것만 봐봐. 마이너스 b를 몇 배 해야 얘가 되겠어? 마이너스 3배 해야 되겠네. 그럼 그냥 써. 바로 쓰자. 여기 같아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 해야 같아진다며. 그러니까 3b 벡터? 얘는 그냥 마이너스 9a 벡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면 되겠네. 어쨌든 너네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야매로 다 풀지 않니? 이렇게 그 평행한 거 좌표 찾을 때 똑같이 쓰면 된다. 똑같이 쓰면 돼. 벡터는 좌표 평면이랑 똑같은 거야. 완전하게 똑같은 거라고. 둘다 Q가 공통으로 있는데 Q를 날리는 건 어때요? Q를 날리는 건 아니지. 왜? 지금 이게 같다는 말 아니야. 같은 게 아니야. 평행한 거야. 실수배에서 같아져야 되니까 곱해서 넘겼을 때 Q가 날아가지 않아. 날아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지? 평행한다는 거니까 같다는 뜻이 아니잖아. 여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야 같아졌어. 그럼 Q 벡터 빼기 R 벡터랑 지금 뭐가 같아졌냐면 3P 벡터 더하기 3 마이너스 3배였지.
마이너스 3p 벡터 마이너스 3q 벡터가 같아진단 말이야. 그 결과론적으로 써보면 q가 없어지지 않지. q가 날아가지 않아. 그래서 벡터는 실수배에서 같다. 자, 넘겨서 마지막 똑같아. 다 왔어. 다 왔다. 좀만 기운 냅시다. 자, 점 OABC에 대해서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주어져 있거든. 자, 현혹되지 마. OA 벡터, OB 벡터 그냥 OC 벡터를 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대. 빨리 요거 그림 그리자. 눈으로 봐.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 자, A, B, C 요게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쓸 건 뭐야? AB 벡터랑 BC 벡터랑 AC 벡터가 평행하다밖에 없다고. AB 벡터랑 BC 벡터랑 AC 벡터가 평행하다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벡터를 빨리 만들어. AB 벡터는 어떻게 만들면 돼? 벡터 쪼개기지. 이 벡터 쪼개기가 진짜 핵심이야. 얘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BC 벡터는 OC 벡터 빼기 OA 벡터로 만들 수 있겠지? AC 벡터는 OC 벡터 빼기 OA 벡터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셋 중에 두 개를 골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볼게. 얘랑 얘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둘 중에 하나에다가 실수배한 게 같으면 되겠다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좀만 기운내. 내가 지금 벡터를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기는 해. 이 벡터를 진짜 내가 봐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애들이 이해하겠다라고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쉬워 보이는데 진짜 너네 집에 가서 막상 해보면 진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 잘 되면 너무 다행인데 졸면 안 돼. 졸면 인생이 끝난다고. 빨리 봅시다. 자, 그럼 난 아무거나 고르고 싶은데 이왕이면 C만 지금 이상한 문자를 끼고 있으니까 요거 쓰자. 요거 C 최대한 적게 쓰게. 그래서 OB 빼기 OA 벡터. A 여기다 쓸게. OAB 벡터는 한 번만 다시 쓸게. AB 벡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잖아.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다고. 여기서 요거 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되나? 요거랑 그 다음에 AC 벡터, BC 벡터. 그럼 BC 벡터는 OC 벡터에서 OB 벡터를 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뺄 거야. 그러면 4A에서 A 빼니까 3A 벡터, M에서 마이너스 B를 빼니까 M 플러스 1B 벡터 이렇게 되겠다. 이 둘이 평행하면 된다고. 그럼 우리 좀만 야매로 야매? 여우같이 풀자고. 여기에 실수배한 게 같아지면 되잖아. 얼마 곱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3A 벡터 플러스 6B 벡터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M은 5가 답이 되겠지. 굳이 불필요한 문자를 만들지 말자고. 와, 이 연습 문제 보면 돼. 연습 문제 쭉 와서 153쪽으로 갑시다. 153이요? 우리 앞에 건너뛰고 온 게 있어. 금방 해. 다 해서. 아까 선생님이랑 다 해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문제에서 A 벡터, B 벡터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EF, 이거 너네가 하면 되겠다. 너네가 해. 넘어가고 310번 봅시다. 310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AB 더하기 FE 더하기 AF의 크기를 구해달래. AB 더하기 FE 마이너스 AF. 이거 우리한테 아주 껌이라고 이제. 아주 껌이야. AF는 이거를 간소화부터 해볼게. 여기다 표현해서 해도 되는데 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으면 뭐 땡큐지 뭐. 보이는 거 있니? 시점이 통일되는 거 빨리 봐봐. A, B 벡터에서 A, F 벡터를 뺀 게 뭐라고?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면 뒤에서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진짜 필수 암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벡터의 차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FB 벡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FE 벡터랑 다시 FE 벡터랑 FB 벡터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네. 땡큐지. 시점이 통일되어 있잖아. 빨리 뭐 쓸 거야? 평행사변형법 쓸 거야.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이지. 요거 구하라는 거네. 그치. 얼마? 2가 답이 되겠다.
그치? 이게 다 한 길이 1이고 1이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다. 자, 311번도 볼게. 얘 이런 게 항상 어려워. 어떤 벡터가 성립할 때 뭔지 구해줘가 제일 어렵거든. 이거는 조금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선생님이 좀 팁을 주면 얘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냥 제일 편한 걸 좀 하나 얘기해주면 간소화시키는 노력을 좀 하면 좋아. 간소화. 지금 시점이 다 5로 싹 잡혀있지. 그럼 우리는 시점이 통일되어 있잖아. 그럼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덧셈보다 무조건 뺄셈이 편해.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식에서는 합은 벡터의 합은 꼬리물기가 의미 있지 합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차로 바꿀 거야. 아무거나 바꿔도 돼. 내가 OB를 넘기고 OC를 넘겨서 이렇게 써볼게. 그냥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차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얘 뭐가 되지? BA 벡터가 되는 거 맞니? 얘는 뭐가 돼? CD 벡터가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냥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어떤 사각형이 임의의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A 벡터랑 CD 벡터가 같대. BA 벡터랑 요 벡터랑 CD 벡터가 같대. 벡터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 평행이동에서 포개진다는 거지. 평행이동에서 포개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는 거지.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 뭐의 정의야? 평행사변형이지. 그래서 정의가 아니라 성질이지, 성질. 우리 요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공간도형 맨 처음 할 때 연습 문제에 있던 문제야.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 자,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진짜 여기서 고지고대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고지고대로 설명해 볼게. 5A 더하기 5C거든. 5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5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데나 밖에다가 찍어도 돼. 여기 있어. 5A 벡터랑 5C 벡터를 더한 거랑 그 다음에 5B 벡터랑 5D 벡터를 더한 게 같대.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볼게. 벡터의 합은 내가 합력이라 그랬거든. 합력이야. 요 둘의 합력과 요 둘의 합력이 같아. 그럼 우리가 줄다리기라고 한 번만 생각해 봐. 줄다리기. 내가 여기 점에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당기고 있어. 얘가 약간 더 크게. 그럼 저 점은 여기 고정되어 있을 수 있을까? 얘는 계속 밑으로 딸려가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이 고정되어 있으려면, 즉 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얘가 고정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힘의 균형이 맞아야 돼. 점이 어디 있어야 돼?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고정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봐봐. 5A 벡터랑 5C 벡터의 합이 어쨌든 뭔가가 된다는 거잖아. 일정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5A랑 5C가 무조건 이런 관계여야 돼. 무조건 이런 관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점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AC를 연결했을 때 이 중간에 있어야 돼. 중간에 있어야 돼. 그럼 또 봐봐. 내가 여기 5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또 연결을 해볼게. 그럼 OB랑 OD의 합력도 뭐가 돼야 돼? 일정해야 돼. 변하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저것도 어디 있어야 돼? BD를 연결한 거에 중간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이야? 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의 교점에 중점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고. 이거라고 지금. 저기 있어야만 합력이 일정하겠지. 근데 봐봐. 이걸 너네가 생각할 수 있겠어?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야. 어쩔 수 없어. 다양하게 봐야 돼.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벡터는 물리야, 물리. 물리라서. 자, 넘겨서 뒤로 쭉 가가지고 봅시다. 5분 내로 끝내줄게. 5분 내로 끝내줄게. 34, 36, 39를 볼 거야. 34 봅시다. 34.
선생님이 이제 항상 말하는 그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정육각형. 벡터에서 정육각형은 그냥 기본 항상 많이 볼 거다. 그럼 너네 지금 정육각형의 벡터 문제들을 앞에서 어떻게 봤는지 잘 생각해봐. 보조선이 있었어. 보조선. 여기는 없는 보조선. 그게 뭐였어? 대각선을 연결한 거야. 항상 너네 정육각형이 나오잖아? 고민하지 마. 빨리 보조선부터 만들어. 이게 있어야 편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세 개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한 번만 볼게. 내가 이 보조선을 거쳐서 움직여야 하면 벡터를 표현하는 게 편해. 다시 아까 내가 어떤 벡터를 주던 간에 이 보조선을 움직이면서 합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OC 벡터를 구하고 싶어. OC 벡터를 구하고 싶어? 자, 어떻게 움직이면 OC 벡터 갈 수 있니? 뭐 많은데 제일 좀 직관적으로 편한 걸 하나 알려주면 요거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면 지금 요거니까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세배하고 요거는 A 벡터네. 요거만 구하면 끝난다. 그치? 그래서 잘 이제 이거를 구하려고 봤더니 보이니까 아까 우리 방금 봤던 도형이랑 똑같은데 평행사변형이지. 평행사변형. A 벡터랑 B 벡터가 더한 게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치?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시점이 통일되어 있을 때 벡터의 합이 그림으로 주어져 있다면 평행사변형법이 제일 편하다고. 그럼 요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니까 얘는 뭐가 될까? 2분의 3배가 되는 거 맞니? 요 벡터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3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니까 2분의 5A 벡터 더하기 2분의 3B 벡터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 벡터를 보는 결국은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경험치야, 경험치. 336번 봅시다. 다음 시간을 위한 워밍업이야. 다음 시간을 위한 워밍업이야. 지금 얘 빨리 보면 축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어. X축, 삐뚤어진 Y축.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해질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벡터를 잡아볼게. 얘를 A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B 벡터다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것의 방법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풀어봐봐. 내가 이렇게 잡는 순간 AB 벡터, AC 벡터, AD 벡터를 싹 다 얘네 둘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되지? AB 벡터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가 왼쪽으로 한 칸 내려오면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A 벡터, B 벡터만큼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AC 벡터는 오른쪽으로 4칸, 위로 한 칸이니까 4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지. 그치? 얘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이니까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되겠지. 그럼 내가 AB, AC, AD 벡터를 다 표현했으니까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제 우리가 조금만 야가 빠지면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를 조금 귀 기울여 들은 친구라면 이렇게 풀면 너무 낭비야. 한 번만 생각해봐. 여기를 내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좌표 찍을 수 있지. 일로 가는 걸 X좌표, 일로 가는 걸 Y좌표로 잡으면 얘 좌표 얼마야? 2, 마이너스 1이야. 얘 좌표 얼마야? 4,1이지? 얘는 좌표가 2,3이야. 뭐가 됐어? A 벡터, B 벡터의 개수들이 바로 나오는 거지. 왜? 좌표는 아니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니까.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좌표 갖고 풀어도 답 나오겠지.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 내용이야. 다음 시간에 벡터랑 좌표는 같은 거다. 자, 넘겨서 339번 봅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어. 와, 1시 5분 내로 끝낼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그래서 나는 계속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벡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야 이거야 라고 풀어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야를 조금만 가져보자고.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4고 BC가 1해. 한 번만 좀 그림을 그려볼게. 뭐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C가 있어. 그럼 BC의 길이가 2니까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A로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가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길이 뭐 구할 수 있겠지? 구하면은 16에서 4 빼면 12니까 2루트 3 나오나?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봅시다. PA 벡터 더하기 3PC 벡터는 0 벡터를 만족시킬 때 BP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BP 벡터를 잡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P의 위치 잡으라는 거야. 이런 게 제일 힘든 거라고. 뭐 벡터 관계 주고 갑자기 P를 잡으래. 다음 시간에도 이거 죽어라 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유산을 남기고 갈 거야. 다음 시간에는 진짜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돼.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벡터의 합은 쓰레기야. 내가 식으로서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P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찍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겠다고? 차로 바꿀 거야. 쪼갤 거야. 쪼갤 거야. 그럼 벡터를 쪼개려면 기준점이 필요하지. 내가 보통 5로 쪼개는데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5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5로 쪼개는 것도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디로 쪼갤래? 너네 한번 봐봐. A, B, C 중에 누가 기준이 되면 편할 것 같아? B야? 아 왜 B야? C지. 내가 강요하는 거야? 왜 누가 내가 원점 3시간 동안 수업해야 돼? 수직이잖아. 원점을 잡은 이유가 여기를 지금 수직으로 잡아준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C를 원점처럼 써먹을 거야. C를 원점처럼 쪼개자.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잖아.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그럼 더하기 그냥 써볼게 우선. 0이야. 뭐가 불편해? 이 두 개 관계가 불편해. 얘는 CP고 얘는 PC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을게.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C P 벡터가 되니까 계산이 되지. 그러면 넘겨볼까? 이렇게 넘기면 C A 벡터가 4배의 CP 벡터야. C에서 A로 가는 벡터 지금 누구지? 이거지. C에서 A로 가는 벡터가 CP 벡터의 4배래.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어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CP 벡터가 뭐야? 4분의 1의 CA 벡터야. 그럼 표현할 수 있겠니? C에서 출발해서 P로 갈 건데 요거의 몇 배라고? 4분의 1배라고. 여기가 P야. 몇 배? 3대 1 내분점. 3대 1 내분점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지. 그렇지?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BP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직각이라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답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해석하는 방법, 항상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심어주고 싶은 내용은 벡터 쪼개기가 얼마나 위대한지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만 잘 기억하면 돼? 벡터의 차만 잘 기억하면 돼. 벡터의 차만 잘 할 수 있으면 벡터 안 힘들어. 근데 이게 안 되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숙제 여기까지 다 풀면 되고, 실력어 빼고. 프린트 지금 의미가 없이 쓰이고 있는데 프린트 문제 잘 풀어봐. 어디까지 풀면 될지 알 테니까 여기까지 합시다.